생각보다 카페라는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우니까 최대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좀 힐링할 수 있도록 아마 수업을 많이 이 컵 좀 네. 네. 컵이 네. 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는 주식회사 쉐어라이프 대표로 있고 뭐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는 포스코 그리고 현대, 제철, 스틸아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강사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교육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사실 이거 시작할 때 원래는 여러분들 연말에 교육 받는다길래 정말 최대한 힐링으로 가야지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쉽고 편안하게 였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회적 경제로서의 대표가 왜 이렇게 시작했는가가 생각보다 많이 그 강의 주제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미 들어와 버렸어. 네. 네네. 네, 다시 그러면은 시작해도 될까요? 네. 주님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다시 처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면 네, 저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새 터민부터 시작해서 탈북자 교육도 많이 해봐서 여러 분위기를 많이 경험해봤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상당히 자유롭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는 주식회사 쉐어라이프 대표로 되어 있고 특히 소외계층들을 많이 지원하고 육성하고 컨설팅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많이 지역사회에 많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쉐어라이프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쉐어라이프를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공소라 주인님도 저희 교육센터장에서도 몇 번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제 이력만 보시면은 대기업이랑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이 쉐어라이프가 교육기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육기관을 시작하게 됐었던 계기가 제가 원래 법학을 전공을 했었고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법학 석사, 법학 쪽 계열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아주 어릴 때 5살 때쯤에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울지? 가만히 있다가 저는 사실 이거 녹화할 줄 모르고 이 얘기를 준비해 왔는데 녹화가 한다니까 좀 쑥스럽긴 하네요. 그 5살 나이에 문을 딱 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울고 계시길래 왜 어머니가 우시지?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말고 엄마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봐야겠다. 이모랑 통화하고 계시더라고요. 민기가 다 크면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이 5살에 제가 내가 여기에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엄마는 되게 상처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들고 그래서 문을 안 열고 엄마가 전화가 끝나고 그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끝날 때까지 5살 때 기다렸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리고 어머니의 웃음이 다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엄마하고 재밌게 그냥 얘기를 하고 제 어릴 적 5살 때 제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죽으면 엄마가 행복해지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때는 어릴 때니까 죽는다는 개념 잘 몰랐었고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행복하겠구나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 죽는 시도를 했어요. 놀랍죠? 저도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시도가 숨을 참는 거였어요. 네, 근데 숨을 참아 보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도가 그래서 물에 들어가야겠다. 저는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그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샤워할 때도 가끔 호흡곤란이 조금 와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물을 가득 먹고 나왔다가 이 방법도 잘못됐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이 여름이었어요. 제가 그때 조금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여름이어서 40도 이상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어디서 봐가지고 솜 이불을 다 꺼내놓고 전기장판을 깔아서 40도 맞춰놓고 딱 덮고 난 자고 일어나면 나는 저기 하늘나라에 있겠구나 하고 딱 자고 일어났는데 병원인 거예요. 왜 엄마가 갑자기 들어왔더니 애가 한 여름에 솜이불 덮고 자고 막 식은땀 볼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야 해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가서 저는 구구 크러스트 그 아이스크림
퍼먹으면서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아, 다음에는 내가 성공해야겠다. 그 계획이 뭐였냐면 옥상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옥상 위로 올라가서 난간에서 내리려고 할 그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의 판단일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떨어진다 한들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과연 엄마가 좋아할까라는 게 그때 철을 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가지 신념을 갖게 됐어요. 아, 그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한 사람, 우리 엄마한테는 좀 이로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뭔가 능력이 생기고 뭔가 지혜가 생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지혜가 생겨야 되는 그런 역경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제가 그때 집이 완전 망해가지고 IMF 때문에 망해서 길바닥에 있었던 시절이었다가 초등학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글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2학년까지 저를 도와줬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민기야, 너는 리더가 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너는 수학을 잘하는구나. 그 수학도 숫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때는 특수 목적 학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능성이 떨어질 경우에. 근데 그 선생님은 저를 거기를 안 보내고 기억, 니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2년 동안. 근데 제가 3학년 때까지 받아쓰기를 늘 빵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1학년 때는 나비를 못 적겠는 거예요. 기억, 니은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3학년 돼서도 문장이 길어지니까 근데 제 신념은 한 가지 자랑거리가 3년 내내 빵점 맞았던 게 제 자랑이에요. 한 번도 컨닝을 안 한 거니까. 근데 그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한글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없었었고 그래도 나름 사법고시에 이런 법학 공부에 법률 제가 강의까지도 했었던 거라면 꽤나 그래도 인문계 쪽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었었고 뭐 고등학교도 좋은 대학교도 좋은 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계기가 그 단 하나의 선생님 덕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쉐어라이프를 한 목적이 우리가 교육만큼은 지역사회에 균등 없이 차별 없이 하자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고 저희 교육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터민 그리고 보육원 친구들, 보육원이 그 고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아이들을 일반 교육센터에서 받고 있어요. 이걸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반 학원에서 그런 보육원 아이들이 지원받아서 가요. 근데 학원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 친구들을 차별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다시 또 어딜 가느냐? 지역아동센터로 가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아요. 중학교까지도. 근데 고등학교에 고급 교육은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교육센터 내에서 한 33명의 수강생들이 있는데 30%가 지역장학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모르고 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대1 수업, 2대1 수업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교육을 하고 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안 나와서 제가 외부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대기업 프로젝트 하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특강도 하고 크리에이터도 뭐 이런 게 진행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쉐어라이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다 적혀져 있죠? 힐링 자기개발. 힐링 자기개발을 뭐 강의 듣는다고 해서 힐링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힐링을 제 이번 목표가 연말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굳이 같이 온 사람들이랑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룹을 했을 테니까 이야기를 좀 나누고 편하게 인사부터 하죠. 저희 서로 안녕하세요. 네,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선생님한테도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이 안녕하세요의 이 텍스트가 얼마나 의사 전달을 할까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이 안녕하세요라는 이 텍스트 있죠. 제가 이 텍스트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의사 전달을 몇 %나 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글 자체가 상대방한테 내 의도를 몇 %나 이 글만으로 줄까요? 외국 자료로 했을 땐 20%가 안 된대요.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안녕하세요는 갑자기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싸움 단계 간질간질하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요? 거의 여러분들이 최근에 겪었었던 그 면접 그럴 수도 있잖아요. 되게 딱딱하고 긴장되고 그러면서 격식 있고. 이거는요? 땀 냄새 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어때요? 뭐 무섭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한테 어떤 안녕하세요를 할지 고민을 해보고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제가 해외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인도에서 들었었던 이야기라 너무 재밌어서 항상 강의할 때마다 즐거우는데요. 제가 인도에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하러 갔었을 때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뭐 랍비라고 지칭도 하고 그냥 선생이라고 지칭이 됐는데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부터 좀 재밌게 제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가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가치. 내가 뭘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이 청년은 누굴 찾아갈까요?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랍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것들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거 모르죠. 네. 이 선생님 뭐라 얘기했냐면 우선 청소부터 해. 해서 2주 동안 청소부터 막 하는 거예요. 2주쯤 됐더니 이 랍비가 청년을 부릅니다. 일로 와봐. 하더니 이 돌멩이 큰 거 하나를 쥐어줘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청년, 이 큰 돌멩이를 가지고 시장 가서 한번 팔아보려. 다만 가격만 들어보고 절대 팔진 말게 해서 시장으로 갑니다. 이 시장으로 갔는데 이 돌이 팔릴까요? 1시간 지나도 아무도 보러 안 와요. 9시간 좀 지난 저녁 때 노을이신 그 저녁 때에 한 사람이 오더니 이거 나한테 파시게 하는 겁니다. 그럼 총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이걸 살려고요? 나 이거 살래. 이거 어디다 쓰게요? 물어봤더니 어부랍니다. 내가 여기 회를 뜨면 참 좋을 것 같아. 5,000원에 팔게. 5,000원이요? 알겠습니다. 하고 팔진 않을게요. 끌고 와서 랍비한테 얘기합니다. 5,000원 한답니다. 그래. 청년 수고했다. 자게. 그 다음날 아침 또 이 랍비는 이 돌멩이를 쥐어줍니다. 하우든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돌시장에 가서 팔아보도록 합니다. 이 돌시장에 갔더니 1시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이 돌 뭔가 느낌이 있는데 나한테 팔게. 얼마요? 10,000원. 또 1시간 지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돌 느낌이 있는데 나한테 팔게. 그래서 한 9시간 정도 지났을 때 7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청년은 처음엔 집어 던졌는데 들고 오면서 이 7만 원이나 하는데 아까 그 사람한테 팔 걸 그랬나? 이 돌 왜 7만 원에 사는 거야? 하면서 들고 와요. 들고 와서 랍비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7만 원 한답니다. 근데 랍비가 알겠네. 자게. 그 다음날 아침 똑같은 돌을 들고 이번에 랍비가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게. 왜 랍비가 어디로 갔냐면 원석 시장으로 가요. 이 원석 시장에 보석을 만드는 그 원석 시장에 갔는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줄을 서는 겁니다. 살려고. 알고 봤더니 이 돌은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가곡 원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 얘기를 자세히 고민해 봐야 돼요. 예전에는 진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시장이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예전에는 이런 메이저 시장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되죠? 공중파로 가야 돼요. 가수가 돼야 되고. 근데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노래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밥을 잘 먹는다. 뭐였죠? 식충이었죠. 문제가 많은 아이였죠. 근데 지금은 바뀐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장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직장 생활 내에서도 동일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우리 무엇을 하고 살까? 이 무엇을 하고 살까가 그냥 직업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싶어를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실 때 우리 서로 같이 오신 분 손 잠깐만 어떻게 같이 왔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여기 대표님이신가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혹시 네 그러면 우리 제가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저도 다른 데 갔을 때 많이 그렇게 받아서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네 저희 대표님 혹시 자리를 이렇게 썩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희 혹시 다 같이 친해지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서로 온 사람들끼리 친해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 저희 그래도 이렇게 만난 거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다 같은 권역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네네. 그러면 실례가 안 되신다면 선생님 잠깐만 일어주셔서 제가 자리 배치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토익 얘기 나누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 섹션 더 하고 다시 올게요. 두 번째 섹션은 당신은 어느 별 사람입니까 주제로 이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면서 대화할 거리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를 했어요. 준비성 좋죠? 네. 당신은 어느 별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마존에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마존 혹시 아세요? 아마존 아시죠? 저희가 저희 직원분한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지금 프로젝트 중인데 아마존에서 기업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마존이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어느 아마존인 것 같아요? 아까 네 온라인 아마존 미국 가냐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아마존에서 저한테 기업 컨설팅 의뢰 온 곳은 바로 이 브라질 아마존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인도에서 프로젝트 할 때 있었던 디렉이 이제 아마존에 있는 디렉이랑 좀 친해가지고 여기에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없을까 해서 한 90명의 리스트 기업가들한테 의뢰를 했다가 다 리젝 되고 91번째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마존에 기업이 있대요. 놀랍죠? 이 부시 안에. 근데 그 기업이 뭐냐면 부족인데 말이 언어가 없대요. 근데 여기에 가내수공업을 만들어서 이 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싶대요. 근데 이런 기업 컨설팅을 받을 데가 없어서 저한테 비행기 값만 준다고 하니 한번 와주면 안 되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네, 가본다 했어요. 간다 했고 아마존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개월 전부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를 총 17방 맞아야 돼요. 말라리아부터 시작해서 온갖 주사를 많이 맞아요. 그리고 그 주사를 맞고 간다 해도 한 20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아마존에 제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현지에 있는 디렉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디렉터님 아마존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물론 아무도 다 간 적이 없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무엇을 조심하면 되겠습니까를 여쭤봤어요. 그때 현지 디렉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뭘 조심하라 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이제부터 대표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장난친 거 장난친 뭘 조심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람? 사람이 많이 나와요. 식인종이 생각하시죠? 생각보다 그 문명의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또 뭘 조심하라 했을까요? 벌레 유사해요. 또 손 든 거 아니지만 얘기해 주세요. 네. 동물 거의 유사해요. 거의 다 왔어요. 생물? 식물? 뱀이랑 거의 비슷해요. 악어 정답. 근데 놀랍지 않아요? 악어를 조심하라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악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악어를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악어를 조심을 안 한대요.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제가 동물농장도 애청가이고 동물도 좋아하는데 제가 디렉터님 아무리 악어를 많이 안 봤어도 악어야 이리 온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악어를 조심을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이동하려면 습기가 찬 상태에서 강을 타고 이동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제부터 마음으로 손을 들어봅시다. 타고 가는데 악어가 잠을 잘 때는 고개만 이렇게 빼쭉해서 돌처럼 보인대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걸 타고 가다가 왜 돌이 있지? 라고 생각해서 이 노를 갖고 찔러본대요. 유독. 방금 난 찔러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속으로만요. 난 왠지 네 직접 들으셔도 돼요. 다 같이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저랑 같이 프로젝트 갔어요. 함께 다른 팀으로. 그래서 우리가 강을 타고 하는데 뭔가 바위가 보여. 강 기슭에. 근데 나한테 노가 있어. 찔러봤어요? 안 찔러봤어요? 지금?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정말 난리가 나요. 심할 경우에는 배를 물어버리면 난파가 돼버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늘 고민을 해서 왜 한국인들만 찌를까? 근데 한국 속담이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막 이렇게 나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찌를 때는 우린 뭐라고 생각하면서 찔렀어요? 돌. 근데 찔린 당한 사람은 뭐죠? 공격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성격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약점을 있는 건지 또 아는 걸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서로 팀끼리 의논하고 얘기하고 밝혀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셀프라고 해갖고 본인이 생각할 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펜을 잡고 동그라미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동그라미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1차적으로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인 부분을 다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안티셀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가 안티셀프지라고 해서 최대한 많은 성격들을 나눠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다음 분 계시면 그 동그라미 친 것 중에 탑 3를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탑 3를 밑에다가 1번, 2번, 3번.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나누고 딱 하면 5분 이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격들, 장점 1, 2, 3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안티셀프도 1, 2, 3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 얼마 없으니까 다 같이 듣죠. 서로 다. 제가 그럼 지목하시는 사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빨리 했으니까 선생님 지목하신 사람을 제가 할게요.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네네. 제가 결정하라. 네네. 제가? 아니면 먼저 하셔도 돼요. 제가 먼저요? 뭘 말하는데?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베스트 셀프 3가지, 안티 셀프 3가지. 베스트 셀프 먼저 3등은 단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그럽다. 첫 번째는 쾌활하다. 우리 이렇게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로 회답을 해야 합니다. 자,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 그렇구나. 다음 안티 셀프는 안티 셀프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 도피. 첫 번째는 게으르다. 아 그렇구나. 너무 세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럼 이번에 지목으로 하면서 갈게요. 제가 지금 다 눈을 피하시네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돌게요. 이렇게 돌겠습니다. 베스트 셀프. 네. 얘가 유능하 됐으니까 이 용감하다. 3 단호하다. 안티 셀프는 네 고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티는 1 무기력하다. 이거 뭐지? 뭐가 좀 무기력하지 않니? 2 비판적이다. 3번 음흉하다. 음흉하다. 음흉하다의 사전적 정의가 뭐죠? 음흉하다 알 것 같아요. 같은 회사 사람은 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저는 1번이 영감이 있다, 2번이 책임감이 있다, 3번은 명랑하다. 뽑았고요. 안티 셀프는 끝날 때 한꺼번에 할게요. 안티 셀프는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생각한 이 성격 제일 문제는 1. 느리다, 2. 불안해한다, 3. 완벽주의자. 아 그렇구나.
제가 여기에서 잠깐 끊고 다시 이따 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안티랑 베스트를 본인 스스로 찾아보는 게 한 번쯤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의외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기가 바이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남들도 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 얘기했을 때 나는 현실적이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 바이처럼 느껴서 찌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장점은 남들도 그렇게 투영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안티적인 부분들은 너무 민감해서 혹시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5분 쉬고 10분 쉬고 네, 공연을 듣고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이게 오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네, 뭐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렇죠.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힐링 속의 자기계발 이쪽 파트인데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셨나요? 즐거웠었던 최근의 기억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제일 행복했었던 때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언제였을까요? 월급 받을 때? 그리고 또요? 그날 술 술 마실 마실 때? 또? 남자친구 만날 때요. 아, 좋네요. 로맨틱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적 소셜벤처 하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즐거운 일보다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러려고 이런 걸 했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많이 힘들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인도 프로젝트 때문에 인도에 갔었는데 여름 인도가 평균 40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데 너무 짱나고 화가 나는데 따뜻한 콜라를 누가 줬어요. 캔 콜라인데 딱 깠는데 따뜻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전 그때 정말 행복하구나를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음부터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 가지 시점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안 좋은 걸 바라본다면 끝없이 안 좋아질 거고, 물론 힘들 때는 끝없이 힘들지만 그나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 사회적 경제하면서 제가 교육을 했었던 친구들 대부분이 약간 좀 특이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한 명의 친구가 여러분 수능 언제 보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얘기해드리면 수능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는데 9등급은 매우 공부를 다 찍으면 9등급이 안 나와요. 잘 찍어서 다 틀려야지 9등급이 나오는 그 성적인데 이 친구가 저희 교육센터에 왔을 때 딱 9등급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안 다녔어요, 잘. 그리고 학원이라는 곳들을 전혀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혼란성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무시하고 꿈이 없었었고. 근데 이 친구가 저희랑 교육을 한 지 6개월 지났고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4등급, 3등급 떴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다음부터 얘가 바뀌어요.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고 싶은 게 생겨났고 웹툰 작가가 꿈이 됐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번에 그런 관련된 과에 서류를 넣더라고요. 근데 성적이 되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얘가 더 신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어찌 생각해보면 돈보다는 사람을 심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하면 그 수혜자들 역시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길들은 다 사회적 경제 쪽 라인들이잖아요. 되게 어렵고 힘들고 남들 안 알아주고 내가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색안경도 많이 낄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본인들이 다치시면 안 돼요. 본인의 성격을 본 다음에
나의 안티 셀프는 내가 이걸 인정을 하고 방어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나의 장점을 보면서 헤쳐나갈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취미생활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저 오늘 취미생활이 이런 버스킹 들으면서 앉아있는 게 되게 좋은 취미구나를 공감하시지 않아요?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이 Q&A 섹션들은 언제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 그냥 지하철 안에서 혼자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던가, 그리고 내가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특히 어린 때로부터 점점점 돌아가 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언제 행복했지? 유치원 때는 언제 행복했지?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유치원 때 뭘 하고 싶었었지? 제가 유치원 때 하고 싶었던 게 그림 그리는 거였는데, 근데 그걸 취미생활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치원 때 뭘 하고 싶어 했었지를 찾아본 다음에, 뭐 건담을 만들고 싶어? 하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본인한테 선물해보고 취미생활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사회적 공헌 같이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쉐어라이프 대표 장윤기였습니다.